예, 오늘은 2022년 4월 17일이고요. 저녁 라이브 방송 시간을 조금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자주 질문하게 될 것 같은 이야기들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혁천 키우기 님이 자료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자료형이라고 하는 것에서 일단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게, 이 자료형이라는 것이 영문 표기로 데이터 타입이에요. 데이터 타입인데 그거 우리말로 이제 번역해서 자료형이다. 데이터 타입인데, 근데 이거를 언어별로 해석하는 게 달라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자료형을 얘를 이제 완벽하게 C 언어 관점에서만 좀 의미를 두자면, 저는 뭐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냐면, 일정 길이, 그러니까 정해진 길이가 있는 길이의 메모리 있죠. 이 메모리 안에, 메모리에 애가 빠지겠다. 저장된 정보가 있을 텐데, 이 정보를 해석할 거 아니에요? 해석하는 방법 플러스 규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식의 접근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수준의 접근이냐면, 자, 컴퓨터의 월드는 항상 세 줄로, 세 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죠. 자, 세 개의 레이어로 있습니다. 유저, 커널, 하드웨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언어 같은 개념, 자료의 형식을 논하는 곳은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맨 아래 뭐가 있냐면 CPU가 있고요. 이 운영체제 수준에서의 뭐가 있는데, 일단 운영체제들이라고 하는 요 수준의 관점이 보통 C 언어, C++ 언어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말할 때도 그 언어라는 것도 두 종류가 있죠. 네이티브가 있고 매니지드가 있는데, 이게 이제 C 언어 같은 데는 여기 뭐 머신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기계어가 들어가죠. 머신 코드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랭귀지라는 표현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거의 뭐 랭귀지라고 해도 뭐 틀리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로우 레벨이라고 하죠. 그림상 밑에 있으니까 아래 레벨이라는 거고, 요 네이티브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요게 소위 운영체제 영역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C 언어 같은 애가 여기 속하는데, 이 C 언어 같은 놈들이, 그래서 이 네이티브 코드는 CPU한테 직접적으로 의존적이고 운영체제한테도 직접적으로 의존적일 때 그걸 네이티브 랭귀지라고 하죠. 네이티브 코드라고 불러요. 거기에 대한 의존성이 없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뭐 여기 JVM이 있어요. 그럼 버추얼 머신이잖아요. 그럼 CPU인데 소프트웨어 CPU 머신이죠. 여기에다가 의존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네이티브라고 안 하고 이제 매니지드 뭐 코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이 매니지드 코드나 자바 같은 쪽에서 말하는 자료형은 좀 더 추상적이에요. 예. 근데 이제 C 언어니 뭐니 이런 수준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머신 수준으로 내려가서까지,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자료형이라고 하는 건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냐면은 정수형하고요, 플러스 실수형이 있어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CPU 하드웨어 레벨에서 보면 정수거나 실수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IEEE 754 표준이라고 하죠. IEEE 754 표준에 따라서 해석하는 거고, 이 정수 형식이야 뭐 그냥 그 신호를 이진수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온갖 레지스터가 저장하고 있는 거가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아니죠. 그 안에 들어있는 값 자체를 포인터로 본다. 그러면 포인터, 그러니까 주소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 주소를 쫓아가서 어떤 정보를, 일정 길이에 저장된 정보를, 그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프로시저 어드레스가 되거나, 그냥 아니면 이제 데이터의 어드레스가 되거나. 근데 이러거나 저러거나 그냥 정수형이죠. 네. 자료형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그거는 만든 사람이 그냥 그렇다 그럼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뭐 유저 모드라는 월드 세계가 있는 거고요. 커널 하드웨어의 월드가 있죠. 그 세계 속에서 어떤 관점이 정해져요. 여긴 이런 거임? 그럼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료형이 어떻게 정해지냐? 만든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켄 톰슨 같은 사람이 이제 C 언어, B 언어 만들었다가 데니스 리치 선생님이 이제 블라블라 바꾸셨잖아요. 자, 이렇게 바꾸셨죠. B 언어 얘기를 질문에 올려주셨길래 좀 준비해봤는데, 저기 헬로 월드라는 거를 이분이 이 책에다가 쓰셔가지고,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C 언어 레퍼런스를 매뉴얼을 만들 때 데니스 리치 선생님도 그걸 그대로 따라 하셔가지고 첫 번째 예제가 헬로 월드라고 나오는 바람에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자들이 그놈의 헬로 월드를 일단 찍고 보고 앉았는데 1969년에 B 언어가 등장했다고 나오죠. 굉장히 오래됐죠. 이때 이런 거 만든 분들이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뭐 이때 뭐 B 언어는 자료형 개념이 없죠, 지금. 근데 딱 봐도 C 언어 매우 흡사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또 어디서 따왔냐면 BCPL이라고 거기서 따왔는데, 뭐 어찌 됐건. 네. 그래서 데니스 리치 선생님께서 자료형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데니스 리치 선생님이 자료형이라는 개념이 없던 B 언어에다가 굳이 만들어서 그런 세계관을 설계한 거죠. 그렇게 했더니 뭔가 좀 실수의 가능성이 줄고 더 시스템을 잘 운영할 수 있게 됐더라. 유닉스 개발에 성공했네 만세 이렇게 된 겁니다. 자료형이란 결론 정하기 나름이다. 네. 1바이트가 있다고 모두 캐릭터가 아니고 어떤 조건 같은 게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1바이트를 캐릭터로 하겠다? 약속이죠. 자, 이거와 별개로 이제 한 가지 그런 얘기들을 좀 더 해드리자면은, 여러분 저 아스키 코드 체계라는 거 있잖아요. 아스키가라는 코드 체계는 얘가 이제 7비트 체계죠. 근데 이 7비트 체계에 플러스 1비트를 더해서 8비트 체계로 운영을 하죠. 그래서 영문 한 글자가 8비트임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의 8제곱, 전체 256개죠. 맞죠? 네, 이렇게. 그래서 그 중에 이제 2의 7제곱 정도에 해당되는 0에서 이제 127까지의 범위에다가 어떤 숫자를 어떤 문자와 매핑했는데 그게 아스키 코드죠. 이게 아메리칸에서 스탠다드로 쓰는 코드 인포메이션 이제 그 규칙이에요. 인터체인지 하는 규칙인데, 이거는 약속을 다 같이 모여서 그렇게 하기로 하면 그냥 그런 거예요. 어떻게 정하는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 이 랭귀지 쓸 사람들이 다 모여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럼 그걸로 끝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오늘 라이브에서 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걸로 마칠게요.